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보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라는 음. 메시지를 아 자료화면도 네, 나오네요. 예. 내놨는데 예.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어떻게 이 상황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저 최지은 아나운서한테 그러면은 매운맛, 아주 매운맛 그리고 매콤한 맛. 예. 뭘 원하십니까? 아, 제가 요 네. 사안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옵션을 에, 제시하겠습니다. 적당히 매운맛? 적당히 매운맛. 물을 좀 타야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저기 잊히고 싶다. 맞아요. 잊혀지고 예. 싶다. 잊혀지고 싶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네, 그 표준어는 아니더군요. 잊히고 싶다. 맞습니다. 나는 네. 잊히고 싶다. 정치적으로. 근데 계속 지금 정치에 관여하고 계세요. 지난 총선 때도 그 민주당 아닌 제3당을 포용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일컬어서. 그렇죠. 예. 그 뭐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극우 언론에서 보도한 거라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보다도 민주당 밖에 있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혁신당을 띄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면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작년 요맘때 그랬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지금은 또 김부겸, 예. 김경수를 포용하라.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채널 A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그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언제 배척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심지어는 이것도 역시 뭐 썰에 불과한 겁니다만은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에 윤석열하고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공개적인 이미 다 풀된 그 대화 말고 둘이 이제 나눴던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경쟁자를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라.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예. 그게 누군가 봤더니 김경수 지사인 거예요. 김경수 지사는 당시에 사면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냐? 왜 그거를 막느냐? 본인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지. 그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미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만약에 여기에 오케이하고 고맙다 그쵸. 이렇게 받으면은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그렇죠. 이용할지 모르거든 예. 윤석열이가.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아주 단호히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썰에 의하면은. 네. 자 그렇다면 이미 김경수 지사 정치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사람은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그 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핥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전 총리한테 이 대표가 뭐 맞장구를 아니 그 맞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핥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언급도 안 했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포용하라. 그러면서 거론한 사람이 김부겸, 김경수. 뭐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대선 후보하지 말고 김경수, 김부겸 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예.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주철현 그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그분은 이번에 그 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은 예. 아니고 당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그만둔 걸 보니까 이건 또 평산마을에서 문 대통령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뭐 지도부에 입성시켜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그러하다면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산마을의 대변인 격인 그런 정치인이 최고위원으로 입성한다. 감당 못할 걸요. 이미 그 커뮤니티 가보세요. 예. 다들 문 대통령의 과도한 이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최고위원 주철현 최고위원이 그만둔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산마을 대변인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이제 한마디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적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예전에 송갑석 예. 그 사람도 뭐 포용하라 그래가지고 송갑석을 끼워 넣었더니 그냥 그 최고위원 자리에서 대표를 향해 네. 쌍심지를 켠 발언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예. 이번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광주 쪽에서. 예, 아니 당원들이 아웃시킨 거예요. 예.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 현실을 좀 제대로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민주당 보면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파벌 사실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어떤 파벌을 만들어서 정치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축적된 이 파벌 친노 친문 친노부터 시작하자면은 2002년에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요. 예. 2022년에 20년이에요. 그리고 3년 더 지났단 말이죠. 22년, 23년 동안 민주당의 압도적 주류를 차지했던 것이 친문 세력인데 물론 중간에 이제 안철수, 김한길이 손잡고 2012년 대선 직후에 한동안 한 2년 정도 해먹다가 또 말아먹었죠. 예. 사실은. 그래 그 2년은 뺍시다. 그러면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이 당을 주름 잡았던 친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잘 돌아갑니다. 심지어 총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기득권이 상실됐다라는 위기감, 염려 이런 것들이 발동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이 정치하기보다는 주변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네. 대통령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 당을 완전히 이재명이 사유하려고 사당화, 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나서서 발언해 주셔야 합니다. 등 떠밀려서 또 그렇게 발언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하셔야지. 그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어떡하나. 게다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의 핵심 아니 핵심이 뭡니까? 1등 공신인데 지금 윤석열 때문에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의 지읒도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어제 제가 하조대에서 그 라이브를 했습니다. 유튜브 예, 라이브요? 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 계엄 이후로 네. 계속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시는 그런 분이 나온 마당에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게 웬 오지랖입니까? 지금은 그러실 때가 아니다. 가만히 계실 때고 그냥 존경받는 원로로 남는 것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김경순이, 김부겸이 네. 여러 친문들은 그 문 대통령 후광 없이는 자기들이 자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김동연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지지율 보면 다 5% 미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예, 오로지 그들은 이 대표가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해서 주저앉고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을 천거를 해서 뜨기를 그러면 대선 후보 된다. 그리고 또 대선에 당선된다.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20년 동안 그 주류로 계시다 보니까 이게 좀 사리분별이 안 되시는 면이 있는데 이 당은 이재명 당이 됐습니다. 뭐 사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당이 됐어요. 여기서 더 역행할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에게 힘 실어주기 위해서 그 작년에 지도부 경선했었잖아요. 예.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 8월, 9월, 맞습니다. 그 10월 초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 사실 처음에 1등을 누가 했습니까? 정봉주가 했죠. 정봉주 후보가 했는데 그분 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짐이 그렇죠.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네. 당원들이 단체로 비토를 네. 해서 아니, 떨어뜨렸어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네. 이 당원들의 지금 심정이 이러합니다. 또 게다가 지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더욱 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리더십이 공고해졌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보고 뭐 지난 총선 때 뭐라고 했더라? 뭘로 해서 그 당을 떠난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예.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안 아니 나는데 근데 예. 이제 그 뭐 김경수 지사도
이런 얘기했어요.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온다면 상당한 그것만 지장이 기다리고 있을 있는 거예요. 것이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주저앉으면은 네, 본인들에게 뭔가 문 기회가 대통령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자기들은 될 수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니 그러면은 싸우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싸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김경수, 김부겸 이분들은 예.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이 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면은 좌지우지되는 그런 당으로 알고 계신데 안타깝습니다. 이 생각이 거기밖에 닿지 못하는 것인지 이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그때 발언을?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예, 지금 어디 갔는지. 네. 예, 어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올리셨을 수도 있겠어요. 예.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치욕. 사람들. 맞아. 치욕. 치욕스러워하면서- 올라왔네. 기본 사회님도 예. 그렇고. 예.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 나중에 이낙연 씨와 함께 당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표 갉아먹은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다고 사과하라. 그럼 지난번 공천이 잘못됐다는 건데 지난번 공천은 압승했잖아요. 승리도 승리지만은 당원들이 결정을 그렇죠. 했어요. 그럼 당원들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하는 꼴이 되는 건데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당의 태도입니까? 당 대표의 태도입니까? 뭘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긴. 그게 민주당을 하나만 한 당, 이스람 하나 한 당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래서 효능감이 떨어져 가지고 당원들에 의해서 아웃된 사람들. 예. 그렇게 판단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그 2016년 총선 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낙천으로 해서 예. 아예 출마 기회도 얻지 못했던 정청래 법사위원장. 예. 이분은 그때 선당후사한다면서 그렇죠. 받아들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같이 했어요.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이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이렇게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 사람이 맛이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발언은 잘못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쓸데없는 오지랖이고 그 김경수 지사 발언은 제가 봤을 때 문 대통령의 뭔가 메시지를 받고 대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 평산마을에서 친문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뭐 대단히 잘못된 당인 양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예. 누구의 그 어떤 지령에 의한 것인지는 대략 짐작이 됩니다. 게다가 또 지지율이 지금 극우들이 뭉쳐가지고 그렇죠. 그 사실은 지금 투표 결과로 나올 수 없는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대등해졌다고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가 뭔 잘못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정말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라고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그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확정이 돼서 윤석열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치러야 되잖아요. 되죠. 2017년처럼. 네.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또 후보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당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해야 합니다. 이 당 대표 대행이 결국엔 대선 경선 룰을 정합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호흡을 같이 하는 친명계로 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당 대표 대행을 하면은 이거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경선 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였는지 지금 보도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친문계 국회의원들 저기 평산마을에 갔던 그 친문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박찬대 원내대표를 흔들어요. 흔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 이거는 삼아야죠. 당원들이 문제 삼아야죠. 가만히 안 있겠죠 또. 그렇죠. 예. 그 룰을 그 공정하게 하자는 거에 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낙연계로 예. 통하는 동아일보 선후배 사이죠. 이낙연 예. 전 총리하고 그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분도 국민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거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신천지는 어떻게 거르지요? 신천지가 만약에 그렇죠. 민주당 경선에 네. 가세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에도 가세해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 했다. 2022년에 2021년에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는 뭐 규명되지 않았지만은 김어준 총수도 그때 이건 신천지의 개입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의 상황 진단에 굉장히 수긍이 많이 가고 지금 분석에 많은 분들이 화이팅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분석 정말 정치 감각 탁월하다. 아미타불님, 김용민 목사님, 뭐 김엄마 시원하다. 그런 모닝글로리님. 말보다는 이동영보다 낫다라는 말을 좀 써주시면 댓글 달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동영 네가 뭘 알아? 이동영 작가보다 이동영보다 낫다. 이렇게 이동영 작가보다 적어주시면 김용민 슈퍼챗 쏜 거보다도 더 기쁘겠습니다. 김용민 평론가가 낫다라는 슈퍼챗도 보내주면 감사하고요. 아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제 걱정은 이겁니다. 아. 이런 그러니까 큰 선거를 앞둔다고 보면 이제 어쨌든 국면은 계속 이 조기 대선을 향해 갈 수 있으니까 네. 큰 선거를 앞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당내에서는 밖에서도 잡음이 그렇고. 전혀 안 일어날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했지만 뭐 파장이 조금도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이 그렇죠. 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김부겸, 김경수 네. 날마다 출연시켜서 그 입을 빌려서 이재명 욕하게 하는 이런 그림. 이제 근데 그거를 뭔가 더 키워서 뻥튀기해서 자극해서 뭔가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는 그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면 뭐 친문계 집단 반발, 친명계와 갈등, 뭐 당 사유화 논란, 네. 뭐 사법 리스크 논란 네, 뭐 예. 뭐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뭐 2심 선고가 3월 말에 맞습니다. 있을 거라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2심은 아직 3심 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확정 판결 2심 아니고 결과 그 당선 무효형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출마해야 되느냐 마느냐 아마 이런 여론조사도 네. 곧 나올 겁니다. 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대처하고 밭가리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 그냥 이재명 대표는 그냥 씩 웃으면서 넘어갈 거고요. 당내 대세는 너무나 확정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예, 그 찻잔 속의 태풍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찻잔 속의 태풍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반명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분들,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삼김 이분들 계속 그러면은 자기 정치 기반만 갉아먹는 거예요. 예, 망한 정치인들 많이 봤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언론들이 자꾸 불러주니까 자기 하는 말이 예. 옳은 줄 알고 계속 떠들어댈 거예요. 그들도 사실 이용 당하는 걸 수 있는데 더 세게, 예. 더 강하게. 근데 어떻게 되나 결과를 보라고요. 혼자만 정치 낭인이 될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그 말로가 다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민주당에 그 비에 젖은 생쥐 마냥 비참한 꼴로 정말 그 뭐랄까 굴욕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현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예 댓글로 김엄마 김용민 화이팅 인성신님 이동영이 뭘 알아 네, 네, 이영 감사합니다. 훨씬 이동영. 낫다 김종현님 뭐 많은 분들이 아니, 김정환님 이미 정정혜님 네 이게 말이죠. 그 지금 저쪽 후보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뭐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하자가 많아 예. 보이고요. 뻥을 튄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그 방송 3사가 했던 그런
전화 면접 조사 등을 보게 되면 뭐 MBC 패널 조사 같은 압도적 네. 압도적 지금 1위 아니겠습니까? 압도적 1위. 근데 뭐 압도적 1위인데 30%대라고 박스권 안에 갇혔다. 그런 말 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1등하던 여론조사 때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박스권 안에 갇혔다. 아이고 어떻게 표현을 써도 좀 새로운 표현을 갖다 쓰지. 옛날에 썼다가 빈축을 샀던 그 표현을 또 갖다 쓰나. 아이고. 하여튼 지금 대세는 바뀌지 않고 있고요. 그것도 35에서 40%에 이르는 이 지지율은요 아마 바뀌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갖 악마화,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35에서 40%의 견고한 지지율이 구축돼 있잖아요. 이 지지율을 뭐 누군가가 통째로 가져간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 지지율은 그 거의 확신에 찬 어떠한 마타도어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그리고 3월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더해서 결국 막판 그 부동층들 스윙 보터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이 8%만 더해지면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선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이상 득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예측하자면은 예, 예측.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이 파면돼서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 파면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 두 달 뒤니까 4월 말, 5월 초에 예. 선거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예,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해 놓으시고 네. 나중에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